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계획서를 PPT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PPT 제작 스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가장에 가면 저희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PPT를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평가장마다 다르지만 뭐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죠. 그때 바로 점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거를 펴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검토 시간도 되게 짧아요. 그리고 발표도 짧죠. 뭐 어디는 3분에서 7분, 10분까지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하고 점수 평가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PPT 만들 때 그 내용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이렇게 300 이렇게 써놓는다. 얘는 발표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검토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300이 뭐야? 300만 원인가? 300명인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페이지는 사실 요 검토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토 시간에 자세히 볼 수 있게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쓴다? 이거는 정말 아까 300보다 더 안 좋은, 네, 검토할 때 다 읽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발표할 때도 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손해가 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내용의 양을 고민하는 경우는 이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PPT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용도가. 발표용이냐? 아니면 내가 발표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핸드아웃, 제출용이냐? 제출용에는 자세히 써 있어야 되죠. 제출만 하는 거면. 하지만 발표에서는 자세히 써 있으면 오히려 핵심 메시지를 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검토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슬라이드 한 장에서는 메시지가 하나하나 두 개여야 돼요. 하나가 가장 좋죠. 그래서 이것저것 여기 슬라이드에 많이 넣어놓으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에는 어떤 메시지를 줄 거다. 어떤 메시지를 줄 거다. 그래서 제가 기획 구성할 때 스토리 구성에서 얘기했지만 요 페이지에선 현상, 다음 슬라이드에서 현상 2, 다음 슬라이드에서 현상 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문제, 이렇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PPT 구성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슬라이드에 어떤 컨텐츠를 배치를 하겠죠. 이미지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할 때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가장 크고 돋보여야겠죠. 조연은 걔를 도와주는 애니까 걔보다 더 이렇게 도드라지면 안 되겠죠. 자, 엑스트라는 다 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망설여요. 이 엑스트라를 빼면은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핸드아웃 자료에서는 당연히 내가 말로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페이퍼만 봐야 되니까 읽어야 되니까 자세히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발표 PT는 엑스트라는 다 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요 밑에 슬라이드가 있어요. 요 슬라이드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은 바로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연은 누구지? 엑스트라는 누구지? 요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예쁘게 보이는 슬라이드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이 커피가 주인공인가요? 이거 맛있나? 요 종이 비어 있네. 볼펜 비싼 건가? 키보드? 저 게이밍 키보드인가? 이런 잡생각이 들게 구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예쁘게 표현을 하셔서 막 이렇게 곡선 넣으시고 뭐 건물 모양 넣으시고 뭐 이러는데 그건 다 엑스트라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기 커피에 눈이 가면 안 돼요. 심사위원들이 아
뜨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지 스타일이에요. 어, 촌스럽더라도 조금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세련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걸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하나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조연은 누구죠? 엑스트라는 누구죠? 이게 명확해야 돼요. 어,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끔 회사 로고 있죠. 주식회사 크크크 해놓고 여기 왼쪽에 로고. 이런 게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회사 로고와 회사명은 보이긴 해야겠죠. 보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심사위원들한테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로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CI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죠. 근데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회사 이름을 크게 안 써놓으면 점수를 잘못, 저희 회사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저희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순서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이 처음에 주식회사 크크크 이제 발표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계획서 발표용 PPT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타이틀을 볼게요. 자, 여기 표지에서 AI 미래를 책임지는 업무 자동화 솔루션 잼미니.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안 좋은 타이틀의 예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AI의 미래를 드디어 만났네, 미래를 책임지는 회사를, 이라고 평가위원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업무 자동화 솔루션, 어떤 업무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없고요. 잼민이라는 어떤 무슨 솔루션 AI 관련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신경을 끄는 거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지, 주인공, 이제 엑스트라, 조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좋은 슬라이드라고, 표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PT에는 주인공, 그리고 조연, 네, 주인공은 가장 크고 돋보여야 돼요. 엑스트라는 다 빼세요. 커피, 볼펜, 키보드 다 엑스트라예요. 아시겠죠? 여기 회사 이름, 제가 얘기한 회사 이름은 이제 조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주인공은 이 타이틀이어야 되는데, 이런 추상적인 타이틀, 구체적이지 못한 타이틀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에 대한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근데 기관마다 다 달라가지고 아마 발표 시간을 5분에서 7분이 가장 많을 거예요. 뭐 충분히 주시는 데는 15분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15분이 만약에 발표 시간이면, 제가 발표한다면 8분 정도, 10분 정도에 끊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을 더 진행하는 거죠. 15분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 집중도를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더 짧게 하면 할 말이 없나? 뭐 준비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한 장당 여러분들이 발표 연습을 해보면 이 한 장에서 10초에서 30초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이거를 일반 속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 시간에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많이 넣으세요? 저기 참고하시라고요. 참고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가장에선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는 시간, 여러분들 발표하는 시간,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도 없어요. 딱 그 시간이 다예요. 근데 읽지 못하는 걸 왜 넣어요? 그래서 이게 뭐 IR 자료, 우리 핸드아웃 자료, 뭐 이렇게 IR 자료, 뭐 이렇게 콜드메일 이런 거 보낼 때, 그럴 때는 내가 발표를 못하니까 자세하게 써놓는 게 맞죠. 그런데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에서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의 내용은 절대 맞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제 슬라이드를 구성한다면 이건 아주 기본 스토리 구조예요. 기본. 자, 표지가 있을 수 있어요. 표지가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표지 다음 장에 뭐를 넣어요? 네, 목차는요. 여러분들 길게 설명하면은 이제 영상을 잘 안 보셔서 짧게 말씀드려요. 목차는 아주 나쁜 페이지예요. 넣을까요, 말까요? 아니요, 나쁜 페이지에 넣으시면 안 돼요. 기관에서 만약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읽지도 말고 넘어가야 돼요. 기관에서 넣으라고 하면 넣긴 해야지만
읽지도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 목차는. 아시겠죠?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표지가 왜 중요하죠? 표지가 중요한 이유는 발표 시간에 안 들어가는데 미리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가위원들은 화면을 봐요. 타이틀을 읽고 진짜? 저게 된다고? 저런 거야? 재밌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뭐 얘기하고 나서 자 오늘은 회사 소개, 아이템 소개, 비즈니스 파트너 소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꾸면 심사위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 회사 소개부터 하네. 긴장돼. 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찬물 껴는 거예요. 네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버리면 안 되죠. 표지에서 기대를 줬잖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야죠. 뭘로? 현상으로. 지금 현재 120만 명의 고객들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지. 뭐 그리고 목차 띄워놓고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차 띄워놓고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목차 소개는 생략하도록 그 시간도 아까워. 그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기관에서 넣으라고 하지 않으면 목차는 안 넣으시는 거예요. 목차는요 슬라이드 장표가 많을 때 인덱스 찾아보기 몇 페이지에 있구나 요거 때문에 넣는 건데 심지어 페이지 수도 기재 안 하세요. 그건 뭐 발표 자료에서 상관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표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다? 발표 시간에 안 들어가는데 미리 띄워놓고 내가 오늘 뭐 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페이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바로 뭐 한다? 현상부터 들어간다. 현상, 문제, 솔루션. 물론 슬라이드 하나에 넣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현상, 2차 현상, 세 번째, 3차 현상 이렇게 나오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솔루션. 그리고 이 솔루션도 여러 개로 쪼개서 그동안 뭐 했어가 이 솔루션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성. 그리고 고객이 누구고 그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 그리고 나와 우리와 친구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죄송하긴 하지만 요 강의만 들으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강의도 다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엔딩. 자, 엔딩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엔딩에다 뭘 쓰시냐면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돈 꽂아줘야 감사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저렴한 표현을 써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Q&A 어차피 질문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진행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Q&A 이런 걸로 낭비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핵심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next 스테이지. 우린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 다음을 위한 시작점이다. 이 다음을 위한 시작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준비하는 건 다 이것 때문이야 라는 짜잔이 있어야 돼요. 엔딩에서는. 혹은 짜잔이 없으신 분은 아까 나왔던 현상 문제 솔루션을 요약해서 한 페이지에서 마지막 다시 얘기해도 돼요. 내가 그동안 마케팅 준비가 굉장히 철저해. 그럼 마케팅에서 핵심을 다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이 엔딩도 표지랑 똑같아요. 발표가 끝나도 계속 띄워놓고 있는 페이지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때부터 질의응답이 시작돼요. 질의응답에서 내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사전 체크해놔요. 하지만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게 있어? 그럼 저게 또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반에 이건 제가 표현하는 뭔지 기싸움 같은 건데 초반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내용의 질문을 받기 위한 유도신문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가. 근데 여기에서 뭐 AI의 미래를 짊어지겠습니다. 짐꾼이야? 네, 미래를 짊어지겠습니다. 뭐 사람들을 행복하게 산타예요?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감사합니다. Q&A 뭐 미래 비전 이걸로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페이지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페이퍼로 만드신 사업 계획서를 PPT로 잘 옮기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페이퍼 제출하셨을 거예요. 근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서류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며칠 뒤에 바로 발표 평가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영상을 만들 시간이 안 되는데 이거를 좀 얼른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만드셔야 돼요. 미리. 떨어지면 아유 이 사업 포기할 거예요. 네. 다음에 또 쓰시면 되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PPT를.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